이 부부 너무 고맙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우 오윤아는 이혼 후 혼자서 발달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죠. 아무래도 아들이 남들과 조금은 다르다 보니 힘든 점이 많을 텐데요. 얼마 전에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한 시선과 대응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또한 아들이 팔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해 병원을 찾았다가 아들이 괴성을 지르며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병원에서 쫓겨나기도 했다는데요. 이때 오윤아는 정말 절망스러웠다고 해요. 헌데 그런 오윤아를 흔쾌히 도운 이가 있었다죠. 바로 배우 이정현인데요. 이정현의 남편은 정형외과 의사이고 이를 기억해낸 오윤아가 이정현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이정현의 남편은 흔쾌히 오윤아 아들의 골절된 팔을 수술해줬다네요. 오윤아는 절망에 빠져 울고 있는 자신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준 이정현과 그녀의 남편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어요. 역시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은 존재하는 건가요? 그런가요? 세기의 이혼은 따놓은 당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이 연신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 회장은 이번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는데요. 그 양이 무려 500쪽에 달한다고 해요. 지난 2심에서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 비자금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으므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죠.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번 상고 이유서를 통해 지난 2심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상고심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데요. 마지막 소송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는 바예요. 헌데 한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단순 외도 사연을 넘어 천문학적 재산 분할 규모와 위자료, 정치권 비자금과 정경유착 내용까지 담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건 그냥 이혼 소송이 아니라 이혼에 대해 서사시인 건가요? 그런가요? 10년이 지나도 너는 내 운명? 가수 겸 배우 손담비는 2022년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인 이규혁과 연애 3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사실 둘의 연애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두 사람은 2011년 방영된 SBS 피겨스케이팅 예능 김연아의 키스앤드크라이에서 처음 만났고 1년 넘게 교제를 하다 헤어졌다죠. 그렇게 10년이 흘러 둘은 운명처럼 재회를 한 건데요. 당시 손담비가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기 스캔들에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던 시기, 한때 연인이었던 이규혁이 많은 힘이 되어주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둘은 재결합했고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어요. 현재 손담비는 이규혁과 91평 집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리며 2세를 계획 중이라고요. 10년 만의 재회는 정말 흔치 않은 러브 스토리인데요. 인연은 정녕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런가요? 한동안 잠잠하더니 이 부부 또 18살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해 숱한 화제를 뿌렸던 함소원 진화 부부. 그들은 TV조선 아내의 맛에 시댁 식구까지 합세해 출연하면서 나름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하지만 출연 당시 과도한 부부싸움, 딸아이 응급 실행 등 조작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하차했죠. 이후 그들은 베트남으로 이민을 떠났지만 불화설, 별거설, 이혼설 등 지속적인 논란거리들을 생산해냈어요. 헌데 이번에는 진화가 SNS에 피 흘리는 사진을 공개하며 함소원에게 맞은 거라고 주장했다가 몇 시간 만에 글 잘못 썼다라며 번복하는 일을 벌였어요. 이거 뭐 하자는 건가요? 부인한테 맞았다더니, 부인 때문에 지난 8년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다더니, 갑분싸 함소원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고요? 저기요, 부부 문제는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수는 없나요? 대중들이 누구 편들어주길 바라고 자꾸 이러는 건가요? 그런가요? 혼자였던 이찬원을 감싸준 트로트 가수 이찬원은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참가자 101명 중 10명 정도만 소속사가 없었는데 그 10명 중 1명이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많은 참가자들이 이찬원을 무시했고 심지어는 어차피 안 될 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라고까지 했다는데요. 그러다 이찬원이 이에 굴하지 않고 실력으로 압도하자 태도들이 바뀌었다고요. 하지만 이런 이들 속에서 무소속이던 이찬원을 무시하지 않고 한결같이 잘 대해준 참가자가 있었는데 바로 임영웅이라죠. 이찬원은 그런 임영웅과 지금까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오고 있고요. 한편 임영웅은 기부천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콘서트 리허설 중 발생한 소음을 걱정해 인근 주민들에게 참외를 선물하기도 하는 등 인성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찬원씨, 임영웅씨 데뷔 때부터 쌓아온 우정 포에버 하시고요. 헌데 임영웅씨 저도 참외 참 좋아라 하는데 다음 콘서트는 저희 동네에서 해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가요? 무속인으로 돌아온 순돌이.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수많은 사랑을 받았던 국민 아침 드라마가 있었죠. 바로 MBC 한지붕 세가족인데요. 이 드라마에서 순돌이 역을 맡았던 이건주는 그야말로 국민 외동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포동포동 외모에 부침성 좋은 귀염뽀짝 캐릭터였다고나 할까요? 헌데 순돌이 아니 이건주가 무속인이 되었다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건주는 최근 경기도 하남에 있는 한 굿당에서 내림굿을 받았다죠. 그는 작년부터 심각하고 무서운 우울증을 겪었고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이 들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고 결국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특히 부모님 이혼 후 어릴 적부터 자신을 애지중지 키워준 고모님의 반대가 매우 컸다고요. 헌데 본인 말에 따르면 집안이 원래 무당 집안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순돌이 이건주가 무속인이 된 것은 정령 운명인 건가요? 그런가요? 우리 소니 카드 누가 썼니?
손흥민이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을 방문해 그의 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소식이 SNS를 통해 일파만파로 번졌는데요. 하지만 이는 루머로 판명되는 분위기예요. 손흥민의 소속사 선앤풋볼 리미티드 측은 해당 루머는 사실무근이며 거짓 유포자를 형사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소속사가 밝혀낸 바로는 해당 클럽의 영업 직원인 MD들이 그들의 업소 홍보를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요. 사실이라면 이는 진정 명백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참에 쓸데없는 루머 만들어낸 MD들과 기타 관계자들은 곧 들어갈 소속사의 강경 조치에 바짝 긴장하고 깊이 반성 좀 했으면 하네요. 장사를 위해 이런 거짓말을 퍼뜨렸다고요? 정녕 안 들킬 거라 생각한 건가요? 생각이 있긴 한 건가요? 그런가요? 모두 그립다는군요. 그룹 JYJ 출신 박유천은 2019년 땡땡을 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요.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는 결코 땡땡을 하지 않았다. 만약 땡땡을 했다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 고 당당히 주장했지만 네 아니었죠. 그리곤 혐의가 확정됐을 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은퇴하겠다고 했지만 네 또 아니었죠. 슬금슬금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이건 뭐 현대판 양치기 소년인가요? 그 와중에 이중계약 문제로 소속사와 3년째 소송 중이고 태국 고위공직자의 딸이자 사업가와 러브하다 이별도 하고 4억 900만 원 세금 체납으로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올랐다죠. 이렇게 다사다난한 가운데 태국 헬스장 한 구탱이에서 셀카와 함께 고급지게 미스 유올이라며 수요 없는 소식까지 공급하는 유연성 넘치는 멘탈은 어떻게 형성되는 건지 궁금하군요. 특수학원이라도 다니는 건가요? 그런가요? 대답 없는 문자를 보낸 이유. 개그우먼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웃음을 선사하기만 했던 김지민. 그런 김지민은 아버지에게 대답 없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었다는데요. 아버지가 딸의 문자에 답을 하지 않은 이유는 2017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각별했던 김지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 휴대폰 요금을 계속 내면서 번호를 그대로 살려두고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는군요. 하지만 망자들은 몇 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번호가 사라지는 건지 어느 날 아버지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고 나왔다네요. 얼마나 그리웠으면 대답 없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연락을 계속 했던 건가요? 김지민 씨, 밝은 웃음 뒤에 슬픔을 감추느라 많이 힘들었겠어요. 삶이란 늘 이렇게 희극과 비극이 공존해야만 하는 건가요? 그런가요? 그대가 거기서 왜 나와? 럴수 이럴수. 전자발찌 1호 연예인 고영욱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은 한때 국내 가요계를 평정한 초절정 인기 그룹의 멤버였지만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4차례에 걸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안 좋은 짓을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전자발찌 3년, 신상정보 공개 3년형을 받았어요. 만기 출소 이후 인스타그램을 개설하기도 했지만 바로 신고를 당해 계정이 폐쇄됐고요. 헌데 이번엔 유튜브라네요. 고영욱은 형편없이 늙고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그의 채널에는 본인 등판 없는 3분 영상이 댓글창을 막은 상태로 올려져 있어요. 이에 누리꾼들은 비난을 우르르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죽 답답하면 욕먹을 거 각오하고 나올까 싶기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난다고 그 추한 행실이 용서받을 수는 없잖아요. 저기요, 인생 답답하면 괜한 분란 만들지 말고 혼자 조용히 취미생활이나 하며 지낼 순 없는 건가요? 그런가요? 뭐 이정재가 사기 혐의? 이정재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요. 고소한 쪽은 드라마 제작사 레몽레인의 김동래 대표라고 하는데요. 레몽레인은 2007년 설립된 이후 성균관 스캔들, 재벌집 막내 아들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 제작에 참여했고 2021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어요. 이정재는 그런 레몽레인을 올해 3월 자신이 최대 주주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통해 인수했고요. 하지만 레몽레인 김 대표는 이정재 측이 인수 시 공동경영과 미국 연예기획사로부터의 투자 유치 등을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며 이정재 측을 특정경제범죄법 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측은 김 대표와 공동경영을 하기로 합의하지도 않았고 투자 유치 등은 사업 아이디어였을 뿐이었다고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김 대표에 대해 무고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고요. 뭐 누구 주장이 사실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이 순간 문득 궁금해지네요. 이정재 씨는 연기하랴 사업하랴 연애까지 하랴 몸이 몇 개씩 되는 건가요? 손오공처럼 분신술이라도 펼치는 건가요? 그런가요? 괴롭다니 푹 들어왔다. 최근 가수 조관우가 털어놓은 12년 전 사건이 헐 충격적인데요. 당시 이래저래 마음이 힘들었던 조관우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냥 파하기 아쉬운 마음에 집에 가서 소주 한 병씩만 먹고 가자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지인과 함께 집으로 향하던 도중 조관우는 괴롭다. 이렇게 살면 뭐 할까라는 말을 꺼냈다죠. 그러자 지인은 그럼 형 죽을래요 하더니 순간 조관우의 목을 술병으로 찔렀고 곧바로 형님 제가 미쳤었어요 하면서 119에 직접 신고를 했다네요. 응급수술에 들어간 조관우는 찔린 목 부위를 130바늘이나 꼬맸다는데요. 그 일을 저지른 지인은 사실 조관우의 팬이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해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털어놨다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조관우는 그 친구는 잘못 없으니 풀어달라고 했고 해당 지인은 사회봉사를 했다고 하네요. 가수에겐 목이 생명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사고를 당한 조관우 씨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많이 컸을 듯해요. 힘들다고 했다고 찌르고 곧바로 제가 미쳤었어요 라니 순간 한편의 엽기 스릴러 영화 한 장면이 연상되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그런가요?
글로벌 차트 씹어먹는 지민. 지민이 빌보드 전 차트를 점령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최근 미국 음악 전문 매체인 빌보드에 따르면 지민의 후가 미국 빌보드 메인 송차트 핫100에서 1위에 올랐다는데요. 이와 함께 지민은 K-팝 솔로 최초 핫100 1위 라이크 크레이지, 센 미프리 파트 2, 엔젤 파트 1, 바이브, 스메랄도 가든 마칭 밴드 등 총 6곡을 솔로 활동 2년 만에 차트에 올려놨어요. 또한 캐나다 빌보드, 브라질 빌보드에 이어 일본 차트까지 점령하고 있는데요. 음악성, 인기, 국위선양 모두 기 팍팍 실어주는 우리 지민. 이 정도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가요? 이런 러블리 커플이 있나? 깜짝 소식이 전해졌어요. 배우 한지민과 가수 잔나비 최정훈이 열애 중이라는데요. 한지민 소속사인 BH 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이 지난해 8월 KBS ETV 더 시즌즈 최정훈의 밤의 공원에서 처음 만났고 최근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해당 프로그램에서 한지민과 최정훈은 잔나비 노래인 가을밤에 든 생각, 봄투 러브를 함께 부르며 듀엣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저도 방금 해당 유튜브 영상으로 달려가서 냉큼 보고 왔지 뭐예요. 알고 봐서 그런지 정말 사랑스러운 커플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때 두 사람은 연인이 될 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겠죠? 너무나 사랑스럽고 착해 보이는 두 분, 부디 예쁜 사랑 물씬 키워가시길 바래요. 헌데 한지민 씨가 최정훈 씨보다 10살 누나라는데 언빌리버블이에요. 한지민 씨는 갈수록 더 영해지는 샘물이라도 마시는 건가요? 그런가요? 진짜 친구라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은 헐리우드 대표 절친으로 잘 알려져 있죠. 둘 다 신인에 가까웠던 시절 영화 타이타닉을 찍으면서 엄청난 고생을 함께 했고 서로를 많이 의지했다고 해요. 그 때문이었을까요? 30여 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둘은 여러 차례 열애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후로도 레볼루셔너리 로드에서 또 한 번 호흡을 맞추기도 했어요. 한편 레오나르도는 그를 거쳐간 수많은 여자친구들이 모두 25세 이하였고 그녀들이 25살이 넘으면 이별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또한 케이트는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거쳐 현재 세 번째 남편과 2012년에 결혼식을 올린 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오고 있어요. 이 세 번째 결혼식에서 레오나르도가 신부 아버지 대신 케이트와 함께 입장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둘은 공식석상에서도 자주 서로를 언급하며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표해오고 있다고요. 진짜 부러운 우정인데 혹시라도 먼 훗날 둘 다 싱글일 때가 돌아온다면 두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건 저만의 바람인 건가요? 그런가요?